반갑습니다. 명리관법의 신혁명, 해인도 비결 명리의 해인입니다. 유명인의 사주풀이 2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문다혜님의 사주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유명인들의 사주를 풀 때 가장 조심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파성 해석입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개인적 사견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 사고가 났을 때의 운을 논하는 것을 지향해요. 그보다는 명조 전체의 양상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요즘 문다혜님 참 여러가지로 시끄럽더니 드디어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네요. 왜 그와 관련된 썰들이 난무한데요. 그 사실이야 차치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좀 만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떤 그 행위를 했던 또 세금을 어땠든 개인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어땠든 이런 거 다 놔두고 일단 아파요. 사주를 딱 펴니 너무 그 아픔이 느껴져서 좀 관여하지 않을까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위 씹잖아요. 근데 그게 좀 우리 명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씹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사자한테야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인 사주가 일반인 사주보다는 훨씬 더 그 관심도 있고 또 공부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공인급이니까 사주 보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마음을 돌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공부거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문다혜님은 83년 양력으로 12월 9일 오전 8시 해서 지금 42세로 되어 있는데 사주를 세워보니 이렇습니다. 개해년 갑자월 신미일 임진시 이렇습니다. 제 사주 지금 기초 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 공부 앞에 그런 얘기들 해놓은 게 있어요. 내 사주 속에 든 비밀, 연의 비밀, 월의 비밀, 일의 비밀, 시의 비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연은 이제 문다혜 님이 이제 딱 배태되는 그 순간에 그 집안에 어떤 인적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거라는 모습이고요. 일은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정체성이겠죠. 부부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는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딱 보여지는 진짜 내 모습이 시예요. 년, 월, 일의 모습은 어머니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내 모습이에요. 근데 시는 딱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나로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임진입니다. 그래서 임진에서 느껴지는 건 우리 사주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그 무게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 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엄울합니다. 자, 일단 구대운이고요. 을축대운부터 시작해서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돼가 지금 다음에 이제 기사대운, 지금 현재 무진대운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딱 풀어봤을 때 맨 먼저 들어온 글자들이 과다한수 오행이었어요. 그것도 연월에 개해자, 저 뒤에 또 임, 진, 다 지금 수잖아요. 그 수 속에 지금 신미가, 갑하고 신미가 지금 딱 고립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 주변은 온통 어둡고 검은 그림자가 몰려오는데 나는 신미인, 나는 갑하고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는 있어요. 일단 여자 사주에 수가 과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가 어두울 때는 뭐 하나요? 어두울 때는 우리는 생산을 합니다. 어떤 유전자적인 생산. 당연히 연애사에 노출되기도 쉽죠. 여자 자체가 음이잖아요. 거기다가 대표적 음기운인 임수, 개수, 해수, 이런 것들이 과다하니까 정신적으로는 사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이 보기에야 복에 겨워서 똥칠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겠죠.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원래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뭐 자살 소동을 벌인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마 문다혜 님도 그런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문다희님의 사주를 해인 도비결관법으로 풀어보면 이제 먼저 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생각이고 잠재 능력이죠. 개발해야 될 잠재 능력. 자, 그럼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개수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고 싶어 해. 누군가와 친하게 이렇게 엉겨붙어서 막 서로 감정을 소통하면서 내 마음 알아주고 너 마음 알아주고 이러면서 밀착되고 싶어 하는 게 개수거든요. 그리고 갑을 향하죠. 갑을. 그래서 개수는 인간의 모든 것의 본질이고 척은지심이고 정신이고 깊이고 매니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글자예요. 그래서 창의력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개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개수가 있다는 것은 창의력이 있고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창의력이 많을 수밖에 요 뭐든지 음과 양이 있지 않습니까? 빛과 그늘이 있죠. 그래서 개수는 저는 참 좋은 글자라고 생각해요. 이 개수가 이제 문제는 밑에 이제 해수를 따라가지고 완전히 막 깜깜심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이제 연애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월에 이제 갑자가 있죠. 이제 갑은 개수에서 이제 갑으로 넘어오잖아요. 갑은 짝이에요, 짝. 자,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는 생각이 많은데 배우니까 공부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자수가 또 개수하고 자수하고 또 같은 천간지지 같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수 자체도 굉장히 깊고 어둡고 어둡지만은 맑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두운 거죠. 진짜 이 순정성이 너무 크게 보여요. 굉장히 순정한 사람입니다. 이 정신은. 자, 그런데 일로 보면은 이제 신미네요. 신은 앞에 그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완성도를 갖춘 전문가라고 이제 본인은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일가는 내 정체성, 남들한테 들키지 않는 그 정체성이니까 굉장히 잘났습니다. 신금은. 왜? 스스로 완성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보석인데 완전히 쓸 수 있는, 바로 어디든지 갖다 놔도 쓸 수 있는 글자인데 너 그러면 돼 이러면 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신금이 그렇게 신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없잖아요. 완전히 옆에 미견도 없고 밑에 근도 없고 그냥 홀홀 단신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금은 바다에, 밤바다에 빠진 그냥 보석 하나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밑에 또 미토가 있어요. 자, 자수와 미토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자수는 추운 거, 미토는 뜨거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겉으로는 잘 몰라도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은 또라이라 할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어쩌겠습니까? 이 미토는 굉장히
뜨거운 글자인데 옆에 지금 수들이 꽉 차니까 습해가지고 진짜 쳐다보니 너무 마음 아파요. 거기다가 또 시는 임진입니다. 임수는 또 음의 최고의 글자이거든요. 진토는 또 물을 잔뜩 머금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토 안에는 을, 개, 무가 들었어요. 개가 또 거기 또 들었죠. 을이라는 것은 신금하고 이제 또 극을 하는 관계잖아요. 을은 이제 활용하는 글자예요. 신금은 이미 자기가 다 완성돼 가지고 그냥 대우만 받으면 돼요. 인정만 받으면 돼요. 완전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주 구성을 보면서 지금 저렇게 문다혜님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아파요. 다만 이 능력은 많은데 이제 펼쳐지지를 않아요. 왜냐면 자월에 개수도 있고 갑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봐야 됩니다. 아니 병화를 봐야 돼요. 하다못해 정화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화가 있으면 또 신금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미토에도 지금 뜨거운데 정화가 들어서 뜨거운데 천간에 정화가 또 들어오면 이 신금은 녹아서 망그러지고 없어요. 그래서 병화가 일단 들어와요. 병화가 들어오면 뿌리가 없다. 약한 이 신금이 임수로 씻겨져가지고 깨끗한 된 상태에서도 병화로 반짝반짝 빛을 내주니 연약한 신금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막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화가 없어요. 자, 겨울 자수해서 나왔는데 뜨겁지 않으면 요 위에 뜬 이 간목이 뭐예요? 재성이에요. 십성으로 보면 재성은 결과물이에요. 사람으로 육친으로 보면 아버지예요. 이게 이 다혜님의 그 아버지는 굉장히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다혜님을 위해서. 이 많은 수들을 전부 다 빨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약한 거죠. 아버지가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주를 보면서 참 능력은 있지만 펼쳐지지 않는, 병화가 없어서 펼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명조는 화와 토가 들어올 때 펼쳐져요. 토는 또 이 친구한테 뭐냐면 배경이기도 하고 때이기도 하고 인지-인식 기능이기도 하고 노력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토까지 없으니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는지 때도 모르고 인지-인식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노력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펼치려고 해도 무대가 안 마련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쉽게 소년 등과 한격이긴 해요. 과도한 수를 설계해주는 목재성, 즉 아버지의 황금기에 맞춰서 병정화 대운까지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병인정묘. 병정화 대운까지 펼쳐졌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 병정화 대운이 쓰러지면서 아버지도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거, 이게 딱 아구가 맞아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그 DNA 유전자 무섭습니다. 자, 문다혜님 이 사주의 당령인 임수입니다. 당령이 뭐냐면 주인이죠. 주인. 그 사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수입니다. 자, 임수가 지금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주는 이제 그 정상 업무 시간 외에 여가 시간인데요. 취미도 같이 하고 개인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여가식인데 그 자리에 이게 당령이 임수가 있다는 건 개인적인 친목 관계에서는 자기가 주인 역할을 대장질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월에 이제 월지는 이제 임수잖아. 자월에 이제 임수니까 자월은 사실은
자는 두 가지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윤 추구하는 시장 체계의 그 시장 환경에, 통상 환경에, 그 다음에 이제 동지가 지난 자월은 공부하는 지식 환경에, 지식 환경이라도 가정교육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월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다 걸쳐 있어요. 이렇게 자월 임수는 어쨌거나 겨울의 자월, 동지 이전의 자월 임수이기 때문에 이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업가 기질이 있지만 국제파는 안 되고요. 국내파 정도는 돼요. 또한 겨울 환경에 신금은 계절의 주인이기도 할 뿐더러 그 퀄리티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문제는 본인이 그런 상품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내놔야 하는지 그 모양새를 알지도 못해요. 그것을 알려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개수는 사실 수생목으로 개갑해야 돼요. 그리고 개수한테 생을 받은 갑은 기토하고 합해야 돼요. 이 명조천간에 화토가 없는 것은 그래서 꽃도 피기가 힘든 모양새인 거죠. 연지에 있는 해수는 욕망이 넘칠 때는 시장통 환경입니다. 연지는 국가 자리고 문서고 인허가 자리거든요. 이 명조에 국가 간의 여실이 드러나잖아요. 머리로는 그게 연간 개수 머리로는 깊이 있게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마니아적 사고를 가졌지만 지지 환경은 이것저것 다 하고픈 넓이를 추구하니까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지자수는 헷갈리는 글자예요. 본인은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면서 살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 사람인지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인지 스스로도 정체성을 찾기가 힘드니 본인이 아무리 일관성이 있다 한들 외부의 평가는 전혀 반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체계나 환경으로 보면 분명 시장 체계의 국내 통상 환경인데 천간에 뜬 글자들은 공부하기에 딱 낀 글자들만 모였거든요. 자수는 동지를 기점으로 시장 체계가 지식 체계로 넘나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간 글자 뜬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아마 초반에는 공부하는 쪽으로 기울었을 겁니다. 그것도 돈 되는 공부보다 심리나 인식적 계통의 인문 공부 쪽으로 자꾸만 기울었는데 한쪽에서는 저 먼 미래에 죽어라 이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도 내 실력으로. 근데 19대운에 병인대운이 딱 뜨니까 갑자기 나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이제 헷갈려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자로 살겠다고 했다. 갑자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귀한 사람으로 살래. 이런 거죠. 근데 가고 나면 또 거푸니 또 원래대로 자기 본 원국에 있는 대로 또 옵니다. 그러다가 29 정묘대운에 오니 또 헷갈립니다. 정은 또 다르거든요. 갑재성이 묘로 뿌리를 내리니까 공부는 저리 가라 하고 자기가 이제 막 즐겁게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거 이게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자묘형을 딱 쳐버리잖아요. 여자 사주의 초반기에 자묘형 오면 별로 아름답지를 못해요. 자묘야 즐겁고 즐거운 연애를 즐기자 이래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또 이제 신금일가는 또 묘지에 오니까 절지에 앉거든요. 시분성으로. 절지에 앉으니까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 귀가 얇아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9 무진대운이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무라는 글자가 토라는 글자가 천간에 토라는 글자가 때거든요. 때. 이미 이제 자기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하는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갑이 또 갑극목을 하니 갑극토를 하니까 갑극무를 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수시장 환경에서 천간모터가 탁 뜨니까 이제 물건 볼 줄 아는 그런 뭔가 정신도 번쩍 들면서도 갑자기 시장 환경에 있는 자수니까 물건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거예요. 물건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니까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물건인지 아닌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이혼했을 겁니다.
그럼 21년 신축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극신약 신금이 비견을 딱 봤잖아요. 신축. 비견을 보고 축토가 쏘아 올린 신금이거든요. 신의 힘이 커집니다. 신축에는. 그러니까 난 이래가 안 된다는 생각을 딱 했고, 그리고 그 이혼에 동조한 이가 있었을 거예요.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밑에 자리에 자수하고 축토하고 들어온 축도하고 자축합하잖아요. 자자리가 누굽니까? 엄마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축하고 자축합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자기 그 김정숙 여사인가요? 엄마하고의 영향이 커서리라 예상됩니다. 그 이혼에. 자, 축도는 일지 배우자궁인 미토와 또 충을 합니다. 배우자 자리인 일지는 또 충을 하니까 이혼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죠, 당연히. 올해운 한번 볼까요? 갑진의 갑은 신금에게 정제입니다. 정제는 자신 소유권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글자예요. 뭐 소유권이라고 해서 꼭 물건이나 물질이나 정보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 모두예요. 자, 어쨌든 정제가 들어오면 정인이 그걸 받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꾹꾹 지니고 있던 문서도 날아가고 명예도 무너져요. 다르게 말하면 법원 출두 명령서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아이고, 정인이 무너졌으니 상관이 살아나겠네요. 상관이 뭡니까? 상관은 부정부터 시작하는 글자가 아무래도 상관이에요.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을 전복하려 합니다. 그게 당연히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부조리한 상황을 전복하는 힘이 있으면 상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합니다. 아유, 건도 없는데 그런 행위를 하니까 정작 본인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리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 많고 머리는 좋은데 그 생각을 관찰할 힘이 없죠. 한마디로 덕이 없는 겁니다. 복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무관성입니다. 사회적 관념에 대한 개념 희박하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자기 아버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불법 주차에다가 경찰서 옆에서 그 이상한 골목에서 그 술을 먹고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나름 머리 좋고 영리하고 말 잘하고 희생정신도 있다고 생각할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하는 힘이 부족하고 기도 여리고 의지력도 부족하니 그 무너지는 양태를 보이니까 참 안타깝고요. 신금일가는 사실 타고날 때 이미 뭉개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니 완성된 거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가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완성돼서 왔으니까 움직인다 하면 뭉개지기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사실 좀 안쓰럽습니다. 자, 신금이라는 자체는 가만히 있어도 구슬을 타요. 또 시기질투를 유발해요. 뭘 어째 했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그냥 주변으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끌어들여요. 아마 내년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는 글자도 구슬 타는 글자거든요. 거기다가 을신 끝까지 하네요. 이 약한 신금이 을신 끝까지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참. 어제 내년 더 힘들 거고요. 그래도 뭐 간목으로 이때까지 꾹꾹꾹 버티고 있었는데 을목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막 펼치려. 을목은 또 펼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 오르내리기에 너무 좋은 여건입니다. 지지에 이제 사화가 들어왔네요. 그 병화 진짜 그 불이 필요한데 없던 사화까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출렁출렁 하던 물줄기를 털려고 할 겁니다. 이 사화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물줄기를 틀 수 있을까요? 지지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류도 비틀어질 것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제발 정신줄 놓지 말고 굳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탁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하늘이 해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팍 내려놓고 뭐 교도소라면 교도소, 명상센터면 명상, 뭐 절이라면 절, 산속이라면 산속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따듬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고 하면 26년 병오년이 오면 글쎄요. 병화가 필요한데 5화까지 왔는데 좋겠죠? 일단 좋습니다.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금에
타고난 태생의 한계가 이거예요. 그 태양 같은 정관을 기다리는데 병신합을 하면 수로 변해버려요. 처음 초반기에는 좋은데 가면 또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금한테는 병화관을 하는 것보다는 간목 차라리 갑을 따르는 게 낫고요. 임수 식재를 따르는 게 낫습니다. 잠시 밝아지다가 어두워질 겁니다. 그런데 지지에 오미합을 하잖아요. 이게 지지가 배우자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맥궁이거든요. 배우자도 인맥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인맥 동원해서 기득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누구였는데 하는 그 기득권을 활용하려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라도 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주 보면서 제가 좀 흥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두서없이 얘기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원고도 없이 그냥 제 보이는 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주 무섭다. 사주는 업이니까 업 무섭다.